관점에서 대화와 논쟁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밀양 하면은 떠오르는 송전탑, 그죠? 용산 참사, 강정 해군기지, 온갖 지금 지명들이 전부 다 분쟁과 갈등의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는 너 국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최동욱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천안함 사건에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은 이 사람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금방 쫙 다 드러납니다. 완전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친구들끼리 만나도 야, 너 천안함 사건 정말 믿어? 이걸로 이제 막 이제 술판이 두 개로 쫙 쪼개집니다. 야, 최동욱이 진짜 그 문제 그럴까? 하는 한마디로 쪼개지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는 그 용액에 넣어서 파란색, 빨간색.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 밀양 사건 어떻게 생각해? 강정 어떻게 생각해? 그것만 찔러보면은 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쫙 갈랐어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세월호 지금 본질을 규명하겠다. 팩트를 지금 알아내겠다는 생각은 언제 간데 없고, 기소권 인정하냐, 유가족 인정하냐, 뭐 하냐 따라서 사회가 쫙 좁혀집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옳다는 주장만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텔레비 미디어를 보든 종편을 보든 아니면은 뭐 공중파를 보든 간에 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왼쪽에 진보, 오른쪽에 보수 앉혀놓고 이야기해라. 논쟁해가지고 그건 대화가 하는 논쟁인 거예요. 논쟁은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논쟁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논쟁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실체에 접근해 나가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은 출발점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논쟁만으로는 사회를 절대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화하고 논쟁의 차이는 뭘까? 논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걸 설득하고 증명하는 과정이라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대방의 옳음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나를 보는 과정이 저는 바로 대화의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 그리고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데, 제가 그걸 단적으로 말씀드리죠. 화쟁이란 말은 용어는 원효의 신문화쟁론이라는 경론도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화쟁이란 말이 등장하는 것은 열반경 종요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화쟁이는 화 100가지 이쟁 이렇게 됩니다. 화 100가지 이쟁, 백가, 온갖 가지의 다양한 쟁론들을 조화롭게 한다. 이것이 화쟁이란 말이 등장하게 된 한 출발점입니다. 원효의 사유에서. 그런데 화쟁이 뭐냐에 대한 이 얘기로서 예화를 원효는 뭘 내냐면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건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예화니까 아실 거예요. 장님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장님 여러 명이 서로 지각은 없죠. 그러니까 장님에게 있는 건 뭡니까? 촉각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만지고 각자가 만진 부위를 코끼리라고 서로 우기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벽과 같다. 어떤 사람은 기둥과 같다. 아니야, 코끼리는 털이 있어. 그다음에 코끼리는 털이 없어. 온갖 가지 주장이 난무하지만 그 100가지 주장들을 다 모아본들 코끼리 하나 못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서로 지금 계속 지금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한테 장님들한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계속 떠들든지 아니면 뭡니까? 입 닫고 귀를 여는 겁니다. 장님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은 지금 눈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내가 만진 것만이 코끼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자각하고, 왜 저 사람은 나는 코끼리와 기둥 같은데 왜 쟤는 벽과 같다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전 경청이고 공감인가. 내가 코끼리 만진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코끼리 다른 부위를 만졌다라고 하는 공감이 있어야만 시작됩니다. 원효는 그것을 계시계비를 했습니다. 모두 옳고 모두 그르다. 왜 모두 옳으냐? 코끼리 아닌
다른 것을 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뭐냐면 내가 옳으면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이 옳으면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감정에는 해군기지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은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된다는 저 사람과는 공존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환경이냐 안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고 지금 요구하고 이쪽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환경도 중요하지만 안보도 중요하다. 안보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두 개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할 것이 아니고 하나가 옳으면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모두 옳다. 왜? 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 짓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걸렸다. 왜? 왜 니는 환경 생각하다 니는 안보 생각 안 하냐? 모두 더 전체를 공동의 선을 추구한 또 다른 재산의 방법 없을까? 이게는 중도고 화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오바마가 처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늘 의심받은 게 얘가 진짜 기독교인 맞냐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미국이 세속 사회라 해도 미국은 여전히 기독교에 기반한 사회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후세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오바마, 후세인, 브락, 후세인, 오바마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아버지도 무슬림이었고 출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늘 오해를 받는데 물었어요. 조지 부시가 그 당시 이제 이라크 침공했을 텐데, 자, 이라크 침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정치가들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찬성하면 왜 찬성하는가, 왜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오바마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라크전을 찬성하는 사람도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사람도 다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게 정치인의 레토릭을 할지라도 대단히 훌륭한 태도라는 생각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동안 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미국 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만약에 오바마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지식인들이 오바마를 안 쳐다봅니다. 전 또라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아니 미국 편 아니야 했으면은 저거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을 받게 됐어요. 오바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질문이 잘못됐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냐고 묻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단히 순발력 있는 태도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도적이고 화쟁적 태도를 정말 실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저거는 왜 종북 좌빨이라고 돼야 되고, 이걸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동북아시아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에서 볼 때 이거는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 중국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위험, 일본 여러 가지 생각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왜 수구 꼴통이냐고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뭔가 둘 다가 어느 입장이든 함께 살릴 수 있는 뭔가를 그야말로 뭘 찾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내가 어려면 네가 틀렸고 네가 어려면 내가 틀리다는 그 관점에 출발했기 때문이다. 원효가 장인 코끼리 만지기를 놓고 개시 모두 옳다. 다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모두 걸렸다. 코끼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입 닫고 귀 열면서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난 그게 사회적 공동성이고 원효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장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되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면은 자기는 장님이 아니라 코끼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7세기 동아시아 신라 시대에 코끼리를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코끼리라는 것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동물의 이름이에요. 왜 코끼리를 여러분들 그럴 때 상이라 그러죠? 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상상자가 왜 들어간 줄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코끼리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뼈를 보고 전체 모양을 유추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본 것도 없는 코끼리 전체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부분적 진리성을 인정해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겸허해야 돼. 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진리에 대해서 겸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의 한 조각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겸허한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방도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걸 경청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더 큰 진리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저는 바람직한 것이다. 종교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그렇고 또 사회적 관점에서 그러냐면은 네가 옳으면 내가 틀리고 내가 옳으면 네가 틀리고